구부러진 숲은 폴란드 북서쪽에 있는 서부 포메라니아의 그리피노 마을 근처에 위치한 이상한 모양의 소나무 숲이다. 폴란드의 보호 천연 기념물이다. 이 숲은 1930년경에 심어졌는데 나무 중 약 400그루는 곱게 자랐다가 90도로 1에서 3m 자란 후에 다시 똑바로 자라난다. 이 나무들은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50피트까지 자란다. 일반적으로 나무가 이런 식으로 자라거나 구부러지는데 사람이 가구나 선박 건조를 위해 어떤 형태의 도구나 기술이 사용되었을 거라 추측해봤지만 아무런 근거나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일부는 미국 원주민이 길을 표시하기 위해 나무를 구부린 것과 폴란드 숲에 구부러진 나무가 유사하다며 길잡이 나무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길잡이 나무는 여러 개로 만드는 경우가 드물다. 또 그리피노라 마을은 2차 세계대전 초기부터 1970년대까지 대부분 버려졌기 때문에 전쟁 전에 그곳에 있었고 아마도 구부러진 숲의 미스터리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없다. 메릴랜드 대학의 식물과학과 조경학 부교수인 게리 콜먼은 전형적인 중력 반응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콜먼은 나무들이 초기에 옆으로 눕혀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보시다시피 수평 성장은 일정한 시간 동안만 발생합니다. 꽤 어린 묘목이나 몇 피트 높이의 작은 나무였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설명한다. 그는 미국 산림청에 있는 동안 작지만 강한 폭풍 때문에 수평인 로키 마운틴 지역의 숲에서 비슷한 나무들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어떻게 구부러진 숲 400그루의 나무들이 모두 수평이 되었을지에 대한 질문은 결코 대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콜먼은 그것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폭풍 같은 자연스러운 사건이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스카와 후마나 평원의 선과 지상화는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남쪽으로 400km 떨어진 나스카 일대의 땅에 그려져 있는 거대한 그림들로 거미, 고래, 원숭이, 벌새, 거인 등의 그림이 30개 이상, 소용돌이, 직선, 삼각형과 같은 곡선이나 기하학 무늬들이 140개 이상 그려져 있다. 각각의 그림은 최대 300m의 크기로 매우 거대하기 때문에 오직 하늘에서만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있다. 기원전 300년경에 그려졌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크기와 정교함 덕분에 오랫동안 초고대 문명설의 근거로서 사용되어 왔다. 1939년 페루 남부 지역을 운행하던 비행기 파일럿에 의해 최초로 발견되었는데 그 이유인즉 워낙 큰 규모의 그림인 탓에 지상에서는 땅을 파낸 선 이외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 그림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은 오직 하늘에서만 가능했다. 1948년 미국 롱아일랜드 대학의 농업경제학자인 펄 코소크 교수가 처음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전직 초등교사로서 코소크의 조수 역할을 한 독일인 마리아 라이에가 홀로 연구를 계속하여 큰 성과를 내게 된다. 다양한 문양과 선들로 구성된 이러한 거대 나스카 지상화를 제작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많은 의견이 나왔다. 나스카 지상화를 수십 년간 연구한 마리아 라이에는 나스카 지상화가 나스카인들에 의해 천문학적인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추측했다. 실제 나스카 지상화로 유명한 새 그림과 거의 같은 새 문양이 나스카인들이 사용하던 도자기가 남아있다. 사실 지상화의 제작 난이도는 도면과 축적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문명이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지만 문제는 이 그림이 하늘에서 봐야만 관측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고대인들이 자신들이 볼 수도 없는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외계인들의 우주선 착륙을 위한 표지판으로서 세워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런가 하면 다른 주장도 있는데 신기루 현상에 혹해 물처럼 보이는 것을 가두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게다가 모양도 제각각이다. 일각에서는 나스카인들이 열기구를 발명했고 이 열기구를 타고서 하늘에서 지상화 제작을 감독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기도 하지만 확실한 고고학적 증거는 없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따진다면 페루 일대에서 발전된 형태의 문자가 쓰이지 않아서 나스카가 존속해 있었을 당시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스페인이 지배하기 이전에도 페루 등 서부 남미 지역은 수천 년에 걸쳐서 문명이 발달해왔고 수많은 국가들과 종족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해왔다. 당시의 고고학적 유적, 설화, 서사시를 통해 강대한 국가가 있었음은 알 수 있지만 발전된 형태의 문자가 사용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알기는 힘들다. 매듭을 엮어 정보를 기록한 형태의 키프라는 결승 문자가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문자체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마저도 대가 끊겨 해독하기가 어렵다. 나스카인들이 어떤 종교나 역법, 의식의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고 보는 설이 가장 큰 지지를 얻고 있다. 사막 지역의 특성 덕분에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진 그림이 1만 년 정도까지 추정되는 시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었다. 한류와 지형의 영향으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바람도 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955년 페루 정부는 나스카 지상화를 죄다 수몰시키려고 했었다. 이에 마리아 라이에가 결사반대를 외치면서 막아낸 일이 있었다. 그녀는 1940년대부터 페루에 머물러 살면서 나스카 지상화를 연구하고 지켜내는데 평생을 바쳤으며 1979년에서야 페루 정부에게 훈장을 받았다. 그리고 사후에는 생일이 페루 국경일로 지정될 정도로 위인으로 대우받았으며 그녀가 살던 집은 박물관으로 보존되어 있다. 진시황릉은 중국 산시성 시안시 린퉁구에 있는 진시황의 무덤으로 1974년에 병사와 말 등의 테라코타 모형 병마용이 8,000점이나 발견되었다. 우리가 흔히 진시황릉 하면 떠올리는 병마용갱은 진시황릉 주변에 있는 구덩이다. 진시황의 무덤은 사진에 보이는 거대한 언덕이며 아직 파지도 않았다.
병마용갱은 무덤을 만든 다음 무덤 주변에 구덩이를 파고 병마용을 넣은 후 다시 묻은 것이다. 현재 1호, 2호, 3호갱은 관람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산산조각난 병마용을 복원하는 작업도 볼 수 있다. 병용은 키가 184cm에서 197cm로 큰 편인데 장군을 병사보다 크게 만들었다. 병마용은 경무장 보병, 중무장 보병, 궁병, 전차병 등 다양한 병과 군인들을 표현하였다. 얼굴은 약 8가지 복제 틀을 사용해 제작하였는데 기본형의 수염 등 세부적인 변형을 가해 하나하나가 전부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발굴된 갱도 4곳 중 3곳에 모두 병용 8천여 점, 전차 130기, 말 520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미 발굴된 것보다 더 많은 수가 아직 흙 속에 묻혀 있다고 추정한다. 원래는 실제 사람과 말을 모델로 채색되었으나 수천 년이 지나 발굴될 때 외부 공기와 접촉하자 순식간에 오칠 코팅층이 바스라지거나 탈색되었다고 한다. 제작 당시 채색하고 오칠로 마감했는데 오랜 세월 습기를 머금은 토양 속에 보관되다가 발굴 후 건조한 공기와 접촉하자 오칠 코팅층이 건조되어 채색층과 함께 작은 알갱이로 수축했고 이 알갱이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색도 함께 사라진 것이다. 학자들도 퇴색을 막기 위해 병마용갱 발굴을 미뤄두었다가 요구 내 기술이 개발되어 다시 발굴을 재개하였다. 발견 이후 지금까지도 발굴이 진행 중인데 진시황릉으로 추정되는 언덕은 손을 대지 않고 있다. 이유는 중국 정부가 후손들을 위해서 발굴 기술이 완벽해질 때까지 무리하게 발굴하지 않는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진시황의 무덤이 너무 방대해서 현대 기술로도 훼손 없이 발굴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발굴 과정에서 발생할 사고도 당국에게는 위험 요소였다. 과거 진시황릉에 수온 강이 흐른다는 이야기는 과장된 전설로만 여겨졌지만 2016년 현지 고고학자들은 무덤 속 수온 강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사마천이 묘사한 진시황릉의 모습 중에 수온의 강과 바다를 조성했다는 구절이 유명하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황릉 봉토의 수온 함유량이 인근 지역 흙보다 무려 7배 이상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흙을 파낼수록 수온 함유량이 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무덤을 조성하며 수온을 다량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치명적인 수온 강과 무덤을 보호하려 만들어진 함정. 여기에 방대한 규모와 발굴 비용, 발굴 기술과 훼손 우려 등 다양한 이유로 진시황릉을 바라만 봐야 했던 중국 연구진이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냈다. 바로 묘온 입자 탐지기다. 영국 더 타임스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스촨성에 있는 지하연구시설 CJPL 연구진은 묘온무 단층 촬영을 통해 진시황릉을 훼손시키지 않고도 내부 구조를 정밀하게 살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묘온은 우주선 우주에서 쏟아지는 고에너지 입자, 이 대기와 충돌할 때 생기는 입자다. 묘온은 비어있는 공간을 지날 때는 상호작용이 없는 반면 돌이나 콘크리트 등을 통과할 때는 흡수되거나 굴절되는 특성이 있다. 투과하는 물질에 따라 입자의 특성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잘 이용하면 지하 공간 등을 이미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2017년 이집트 피라미드 내부를 탐사할 때도 사용됐다. CJPL 연구진은 황실무덤과 같은 대형 우물의 내부 구조를 비침습적으로 탐지하는 데 있어서 고고학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고고학 분야에 대한 묘온 방사 촬영은 전통적인 고고학 발굴 방식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선전남 방과학기술대학의 지구물리학자인 양디쿤 박사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와 한 인터뷰에서 이 기술을 이용해 진시황의 무덤을 스캐닝하려는 연구진의 제안은 매우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묘온 방사능 탐지기가 병마용과 같은 내부 유물을 손상하지 않는 선에서 물리적으로 무덤 아래쪽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고 밝혔다. 도굴꾼들이 무덤에 구멍을 뚫는 데 성공한 적이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 고고학자들은 진시황릉의 지하 세계가 여전히 손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